유종일 원장님께서 큰 틀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하우트랄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총장님들이 훨씬 저보다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실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큰 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오버뷰를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학 전체적으로 교육의 어떤 흐름의 방향을 보고 우리 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학령 인구 감소, 그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의 심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오지 않는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 정부의 3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역 산업, 지역의 기업들 그런 어려움들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을 좀 감안해서 팬데믹 시대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하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뭐 추상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팬데믹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선거에서 4차 산업혁명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제가 이제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기 위원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혁명이 네 번째인데 이 산업혁명기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 또 기업, 조직, 개인의 삶과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못했던 게 뭐냐면 잘 아시듯이 이 1, 2차 산업혁명기에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본의 통치까지 받았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기에는 산업화는 늦어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 김영삼 정부 때 정통부를 만들었고 그건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지식 정보화다라고 해서 결국은 디지털 강국이 노무현 정부까지 와서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통부 과기부 폐지하면서 결국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학과가 17개인가 있었는데 7개로 줄어들면서 IT에 대한 인력 양성이 확 줄어들고 지금 현재 AI 인력, 뭐 빅데이터 인력,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몸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정도로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지 못하게 된 건 과거에 우리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화 준비를 정부가 들어와서 했는데 기반은 깔아졌는데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했습니다. 기득권은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또는 저항도 했습니다. 대학은 사실 매우 혁신이 늦지 않습니까? 대학이 이런 대비를 사실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을 굉장히 치고 나갔으면 이것도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나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방역 체계도 잘 갖춰졌고 디지털도 그리고 또 우리 빨리빨리 정신이 합쳐져서 우리 코로나를 극복했는데 그런 와중에 디지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요. 특히나 조직의 이 디지털화, 그 중에 학교는 디지털이 아니면 운영될 수 없는 환경에 사실 이러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이러닝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의 불만이 70%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결국 우리가 그걸 극복을 했고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를 기본적인 경제의 삶을 만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을 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창출하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도약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뉴딜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뉴딜, 아까 유정일 원장님 말씀하신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이라고 한 사회 안전망, 노동사회 안전망 3개 축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거기에는 28대 과제 안에 10대 대표 과제를 추진하면서 똑똑한 국가, 그리고 그린 선도 국가, 그리고 포용 국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체계로 갖고 갔고요. 사실은 디지털 뉴딜 관련 안에 교육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업협력이라든가 또 거기 안에서 그 지역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린 뉴딜 안에서도 유망기업 육성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과 디지털 인재 양성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체계 안에서 대학이 해야 될 신기술 인력 양성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학과에서 융합형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디지털 플러스 그리고 플랫폼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인력들의 양성 문제까지 포함되는 그런 일들까지 대학이 사실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뉴딜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또 앞으로 더 그 다음 정부가 계속 가게 된다면 5년 사업이게 되겠지만 이게 진화 발전을 할 것이고, 초기에는 인프라지만 이제는 AI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각 산업으로 융합으로 들어가면서 산업을 키워야 되고 각 사회 그리고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 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형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는 형태에서 이제는 필요한 인재를 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를 하나 해서 도전 의식도 지금 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C에 챌린지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존 교육의 지식 교육에서 지식을 융합하고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으로 대학이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환경에 있고,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딩이라고는 프로그램 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많은 총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코딩은 사실은 창의력, 문제 해결 역량 교육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코딩과 또 메이커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대체적으로 지금 물론 많은 학교에서 또는 많은 과목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교수지만 현장감이 떨어지는 교육이 대단히 아직도 많다라고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듀테크가 지금 핵심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러닝을 많이 활용했죠. 그런데 이러닝 그러면 저비용 구조, 효율화 구조, 멀리 있는 데까지 많이 하는 그런 교육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품질 그리고 교육생의 불만족, 이게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의 신기술에 의해서 AI, 빅데이터, AR, VR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예견된 교육, 부족한 교육,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실제 환경을 구현하는 교육들이 가능해지게 됐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디지털 상품은 복사가 가능하고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이제는 그러한 에듀테크의 교육이 매우 부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효율성에서 교육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걸 모바일까지 가면서 대중화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교육이 같이 만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가
과연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강의실이 이제는 지금 강의실에서 우리 대학은 아이들이 등록금 얘기를 하니까 그 강의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의실이 아닌 그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제는 교육자보다 로봇이, AI가 훨씬 더 아이들의 맞춤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죠. 그리고 아이들과 교육자가 바뀔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 필수 이 중심에서 맞춤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바뀔 것이고, 이제는 문제 해결형을 하려면 해보고 만들어보고 실패해보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아까 유정현 원장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대학이 지금 전통적인 교육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를 비롯해서 버클리 등 대학들이 코딩 교육, 이런 ICT 교육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우리 대학은 교수님 과목 융합을 해도 나눠진 과목, 융합된 과목이 개발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의 환경이 바뀌고 있고, 특히 새로운 대학들을 오프라인 교정이 없는 대학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코딩과 관련된 대학이 아닌 현장에 수십 대 1의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배우고 나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교육 환경, 필요로 하는 인력의 역량,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학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더 깊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 분야, 경영 분야, 대학,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축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을 이제는 비대면 교육,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 그리고 학교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텍스트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과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 포시를 강화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메이커 교육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메이커 교육이 그거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가보신 총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 GIX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워싱턴대, 그다음에 칭화대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대학원을 만들었죠. 여기는 완전히 기업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이 1, 2학기 때는 이제 그걸 모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보고, 프로젝트 가져다가 실무형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전부 메이크 스페이스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정부 프로젝트 교수님이 가져다가 연구실 꾸미는데 전부 폐쇄돼가지고 그게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제는 연구실의 연구시설들을 오픈해서 공유하는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나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 학습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는 파워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일러닝 강의 올려가지고 되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교육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플립러닝은 실제 되려면 결국은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일러닝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한 거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교육으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는 현저하게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나노 디그리 같은 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그런 형태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학에 이제 물론 노조 파워가 센 데도 있지만, 이제는 노조 파워를 무서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학이 대대적으로 혁신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육 서비스 환경이 바뀌었죠. 그리고
행정이 굉장히 비효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인프라도 각기 시스템들이 각기 나눠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인 디지털화를 잘 추진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내에 이미 이런 것들을 추진한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나 AI 기반의 대학의 운영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미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 직업을 내가 갖고 싶은데 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캐리어 패스를 갖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CDP가 이제 대학에서 우리의 고객인 아이들에 대해서 CDP를 관리하는 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죠. 아마도 몇 년 더 하겠죠. 하는데 그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죠? 교수님들의 구조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이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그 다음에 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교수님들의 이런 숫자와 이런 싸움으로 어쩔 수 없이 사실 AI나 컴퓨터 사이언스가 지금 의대보다도 이제는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환경인데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제서 이 아이들을 늘릴 수가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총장님들이나 경영진이 혁신적 마인드로 학교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IT 학과뿐만 아니라 BIT 학과도 예를 들면 저는 경영학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MIS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년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과목을 경영학과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아이들이 경영학과에 저희 대학은 삼류대학이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네. 저희 대학은 S대입니다. S대. 네. S대인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경영학과에 올 때 수학 통계 이런 거 싫어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회계학이 있어요. 수치를 다루는 게.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애들이 이거 들을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케이를 해서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침 그때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머니볼 영화를 보고 그 아이를 영화를 MIS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전부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리포트를 제출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오픈하고 세 과목이 첫날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이제는 스포츠까지 가는데 의사결정 앞으로 경영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안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온 것처럼 이미 이제 융합, 인문, 사회 이런 데까지도 이제는 코딩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지역 협력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역이 매우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격이 아니라 이제 정책위원회로 지금 격상을 시키고 더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더 노력을 가속화할 거로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대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이 중요한데 대학의 구성원은 교수님들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어프로치 되지 않고는 지역을 혁신해 나갈, 리드해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저 연구를 위한 연구. 대학의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무지하게 특허 출력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는 교육부에다 내는 자료에 불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산업계, 기업에게 그리고 본인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허 출원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학 경영의 지표가 만들어져야 교수님들이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는 지역과의 산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실제
여기 영국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케임브리지 타운이잖아요. 그게 실리콘밸리하고 양대 맥을 스탠포드의 이 스타트업 육성하고 양대 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이 중심이 돼서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가가 대학을 지원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학이 혁신해서 지역을 살려나가는 그런 중심 메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제 KPC도 대학 컨설팅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외국 아이들을 오는데 외국도 인기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올해는 한 번도 외국 연초에 이제 저기 CES에만 갔다 오고 못 갔는데 작년에는 1년 한 3분의 1 이상을 외국을 다녔는데 대단히 한국에 대한 위상이 지금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한테 기회는 외국에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우리 대학이 또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교육 정책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교육부가 대학 총장님한테 많은 권한을 이임하고 네거티브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갔을 때 결국은 대학이 자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총장님이 스스로 나가서 외국 대학과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총장님들께서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하고,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